제가 하루에 한두 잔만 먹으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계피를 말씀드려요. 계피는 싫어하는데 시나몬은 좋아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피와 시나몬을 좀 혼재돼서 쓰기 때문에 이게 계피 시나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같은 말이지만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정과 같은 데다가 먹는 약간 나무처럼 생긴 맵고 쌉싸름한 맛이 나면서 단맛이 나는 것은요, 카시아 계피라고 해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가지고 카푸치노 같은 데 뿌려 먹는 것은요, 실론 시나몬 계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정과에 넣어 먹는 이 카시아 계피는요, 많이 드시면은 쿠마르진이라는 성분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은 좋을 게 없어요. 혈전을 용해하는 성분이긴 한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혈전 용해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너무 원활하게 해주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쿠마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이렇게 계피 시나몬이 좋은 이유는요, 이게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매운맛도 나면서 그렇잖아요.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먹으면요,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피 시나몬을 가루로 해서 더운 물에 타서 먹는다든지, 또 아메리카노나 그리고 카푸치노 그리고 카페라떼 같은 데다가 시나몬 계피를 한두 스푼 넣어서 먹는 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식욕도 떨어지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게 한다고 돼 있고 혈당 순위도 낮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피 시나몬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요, 말씀드렸듯이 쿠마레진이라는 성분이 이 카시아 계피 쪽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피를 고를 때는 스리랑카에서 나온 실론 시나몬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하시고요. 하루에 한두 잔으로 끝내세요. 이것들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쿠마르진이라는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먹으면 중금속 배출을 돕는 식품이 있다고요. 네, 이 황사나 미세먼지는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황사나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나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을 때 꼭 기억을 해야 할 보호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호 장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혈액 내에 염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혈전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 상태는 뭐냐면 혈액의 점도,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1.5리터 또는 2리터까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늘려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그냥 생수를 드셔도 좋고요. 보리차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추천할 만한 물은 저는 녹차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녹차는 꼭 드세요라고 하거든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중금속으로 인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카페인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커피 또는 알코올,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에 있는 수분을 더 빼내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을 자극을 해서 혈관을 또 더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면 커피 조심, 알코올 조심. 전 보통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미세먼지가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호장치는요, 이런 중금속을 배출해 줄 수 있고 활성산소를 중화해 줄 수 있는 식품, 그게 바로 내 몸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나 미역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해조류에는 해조산이라고도 불리는 알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마 보면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이런 점액 물질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긴산이거든요. 근데 이 알긴산이 몸 안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을 해가지고 배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해조류에는 알긴산 외에도 플로로타닌 그리고 후코이단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출하고 또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하는데 이중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끈적끈적한 이런 점성이 있어서 이게 호흡기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가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긴산만 본다면 모든 해조류에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게 다시마예요. 다시마는 건조한 다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g당 20에서 40%까지가 이 알긴산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함유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마를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 또는 6시간 정도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이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요. 이걸 다시마 차로 마신다면 이 알긴산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잠깐 끓여서는 알긴산이 우려나오지가 않아요. 아니면 이제 불린 다시마를 채 썰어서 뭐 초무침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마 쌈 또는 뭐 샐러드 이런 것들로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다시마보다는 미역 좋아해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반찬으로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미역이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다 라면 미역국을 메뉴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미역국에 홍합을 함께 넣게 되면요. 이 홍합이 아연 그리고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중금속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좀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체내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이라고 아주 유명한 항산화 효소의 합성을 돕기 때문에 이 미역과 홍합은 굉장히 좋은 짝꿍이에요. 그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면 보통 생강차, 생강즙 많이 드시는데요. 또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이 있다고요.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된 약주로 분리가 되죠. 생강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생강을 인도의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비슈아바 베사자로 부르고 있고,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에 대해 오장육부를 잘 통하게 하고 팔다리, 뼈마디를 잘 쓸 수 있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다양한 아미노산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항염 효과가 뛰어나 염증을 완화해 코막힘과 가래, 오한 등의 증상 개선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는 힘들죠.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바나나 생강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기침과 객담에 좋은 바나나에는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하여 소화기관과 근육을 강화하고 기관지를 이완시켜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생강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와 생강 4분의 1쪽에 꿀과 약간의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생강 주스는 천식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마시면은 호흡기 정화작용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또한 생강은 대추와의 궁합도 매우 좋습니다. 대추는 당질과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쇠약한 내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예로부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대표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추에는 기침을 멎게 하고 차로 마실 경우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 좋은데요. 생강과 함께 끓여 먹으면 대추의 단맛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칼집을 낸 대추 20개와 편썰은 생강을 1개를 물과 함께 푹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생강과 대추를 체에 받쳐 으깨주고 식혀서 마시면 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는 찬 성질, 익혀서 먹었을 때는 따뜻한 성질의 연근과 생강의 궁합 또한 끝내줍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고 감기 치료를 돕는 연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는데요. 주성분은 녹말이지만 뿌리 채소로는 드물게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연근 속의 비타민 C를 녹말이 보호하여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위벽을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근 생강 조림을 만들어 먹으면 감기 예방은 물론 집 나간 입맛도 잡을 수 있는데요. 연근 생강 조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깨끗이 씻은 연근과 생강을 껍질을 벗긴 후 최대한 얇게 편썰어 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연근, 물, 간장, 물엿을 넣고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무 또한 생강과 같이 먹을 때 약효가 2배가 됩니다. 한방에서 껍질을 제거한 씨앗을 의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단백질, 지방, 전분, 당분, 회분,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는데요. 가래를 없애 폐를 맑게 하고 위와 간의 기능을 도와 진통, 강장작용을 하여 이제 부종과 신경통, 류마티스 등의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B,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고 다른 곡물에 비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율무와 생강을 같이 넣어 밥을 지어 먹어도 좋고 차로 같이 마셔도 매력적입니다.